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석해로운 첫 번째 OT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맨날 하던 대로 OT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예고를 했던 대로 Principles of Mathematical Analysis라는 교재가 있어요. PMA라고 하는 교재가 있고요. third edition이 최신판일 거예요. 월터 루딘이 쓴 그 책을 주교재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로 사용한다라는 말은 제 부교재로 이 책을 약간 쓰긴 할 거예요. 왜냐면 교재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좀 어렵기로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좀 바로 들어가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preliminary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교재의 그 preliminary 챕터 1에 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알아야 좀 쉽게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preliminary를 얘를 잡고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앞부분에 처음에만 얘를 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를 쭉 따라갈 텐데 처음에는 이제 preliminary로 얘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만 사용할 거니까. 위에 PMA에 대한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영어 교재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한글 교재가 있기는 한데요. 번역본이 있긴 한데 그 책 번역이 좀 우리가 아는 한글과 좀 많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번역가 분이 순우리말을 좋아하셔가지고 좀 용어들이 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과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잘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좀 한글 교재를 사용하는 건 비추고요. 웬만하면 영어 교재 이거는 별로 안 비쌉니다. 그래서 영어 교재를 구입하시든 뭐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교재, 부교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부교재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네, 부교재도 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모든 내용이 여기 있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실해석학에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여기 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여기서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하고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해석개론을 공부했을 때는 제가 이 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이 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네, 챕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라서 볼게요. 보통 이제 해석개론 1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를 해석개론 1으로 치고요. 여기까지를 해석개론 2로 칩니다. 이게 약간 방향성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요. 해석개론 1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뭘 안 했을까요? 그쵸, 최대 최소 정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리들을 고등학교 때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그런 정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엄밀하게 극한을 정의하고 여기서 이제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미분에 대한 정리, 연속성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적분에 대한 정리들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부분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3, 4, 5, 6 단원에 있는 내용을 클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약간 preliminary 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번, 2번을 안 쓰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은 보통 쓰는데 2번을 특히 안 쓰고 설명하는 교재가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 교재죠. 이 교재는 토폴로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보통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전개를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많은 theorem들이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보시면 좀 더 이제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더 broad하게 좀 더 이제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를 도입해서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리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3, 4, 5, 6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증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2단원이 되게 이제 벽이에요. 해석회론을 이 책으로 처음 공부했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베이직 토폴로지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낯설거든요. 이게 굉장히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실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개론 1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해석개론 1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안 배우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런 쪽에서 많이 배우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 목표들은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새롭지 않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해석개론 2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요. 그래서 해석개론을 배웠다라고 하면 또 되게 중요한 단원이 7단원입니다. Sequences and Series of Functions라는 개념인데요. 함수열에 대해서 배워요. 함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면 시퀀스라고 하면 뭐 실수열을 보통 다뤘죠. 그래가지고 각 항이 모두 실수인 그런 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함수열이라고 하면 각 항이 함수인 겁니다. 그 함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조사한다든지 그래서 극한을 계산이 됐을 때 걔가 이제 연속 함수들의 극한은 연속 함수일까? 뭐 혹은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극한은 미분 가능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해석개론에서 아마 새로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8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some special funct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몇 가지 함수들을 도입을 합니다. 뭐 감마 함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들이 나중에 가서는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맛보기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단원하고 10단원은 다변수 해석학입니다. 근데 저는 10단원은 안 할 거예요. 9단원만 할 거거든요. 일단 9단원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리인 뭐 역함수 정리, 음함수 정리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 버전이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미적분학 2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변수 해석학적 내용을 9단원에서 다루고요. 그러니까 이 9단원의 목표는 여러분이 미적분학 2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엄밀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미적분학 2도 제가 충분히 엄밀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또 새롭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함수 정리, 음함수 정리는 제가 그때 소개를 안 했거든요. 토마스 미적분학에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엄밀하게 안 하고 넘어갔던 파트들이 뭐냐면 스토크스 정리, 그 발산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이제 우리 루딘에서는 10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여기서 정의하는 differential form이라고 하는 게 스탠다드하지가 않아요. 스탠다드한 definition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differential form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그 루딘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differential form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굳이 스탠다드한 정의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정의를 따르고도 다 증명할 수 있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폼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다 모두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를 따라서 우리 교재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할 거고요. 여기는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제가 다변수 해석학 강의를 찍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보통 뭉크레스 책을 보시면 자세히 돼 있어요. 토폴로지 책 말고요. 보통 Calculus on Manifolds인가요? 뭐 어쨌든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냥 일반적인 미분기하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원 미분기하책 그 책을 보셔도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추천하는 거는 이제 리 책이 있거든요.
존 리였나? 하여튼 리의 Introduction to Smooth Manifold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스탠다드한 데피니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10단원은 제가 스킵을 할 생각입니다. 이 책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20단원은 안 볼 거예요. 9단원은 문제가 없는데 10단원은 조금 스탠다드하지가 않아서 안 볼 생각입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르벡 티어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메저 티어리를 이제 또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르벡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10단원을 안 하게 되면 이게 해석개론 2가 굉장히 짧아져요. 이것도 안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짧아지긴 하는데 뭐 제가 뭐 학기에 구애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온라인 강의니까 여기까지 해석개론 1으로 하고 여기까지 해석개론 2로 해서 좀 짧아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렇게 안 하면은 이 다변수 해석학 쪽 파트를 제외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뭘 보통 이제 해석개론 2에서는 하냐면 free analysis를 좀 다루게 됩니다. free 해석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석개론 2에서도 좀 다루긴 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free 해석학은 우리 루딘 책에서는 이게 루딘이 시리즈거든요. PMA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RCA라고 Real and Complex Analysis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al Analysis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RCA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네, RCA라고 하는 책에 Free Analysis 그러니까 이 다음 교재에 보통 Free Analysis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책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RCA로 Free 해석학을 할지 아니면 스테인 책으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ree Analysis를 다루기는 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 해석개론 내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해석개론 말고 Free 해석학을 아마 따로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전반부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새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해석개론 2 파트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들을 배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특징 학습 방법은 제가 OT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재 충실하게 하고요. 연습 문제를 보시면 제가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거든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웬만하면 전부 다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대부분 다 푸는데 몇 개를 뽑아서 제가 더보기란 영상 그 유튜브 보면 더보기란이 있죠. 거기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연습 문제를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걸 다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모든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기 때문에 책을 구입을 안 하시더라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여튼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사실 해석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배우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내용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엑시오매틱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제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치원 실제로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론상 선수학습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 설명을 하니까. 근데 그렇다는 말이 꼭 기존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제 학문의 발전은 다 인투이션이 필요하거든요. 모티베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엄밀하지 않게 해보는 그런 과목을 좀 들어야 이런 내용들이 왜 하는 거구나 이런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분학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미적분 쪽 있죠. 특히 그쪽은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하는지 몰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시길 추천을 하고요. 선형대수는 딱 한 군데서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냐면 이 9단원에서 쓰일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도 아마 단원이 있죠.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형대수가 그렇다고 공부를 하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죠. 선형대수 공부하고 오기에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PMA 책은 선형대수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제 설명은 다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선형대수적 지식이 여기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부를 하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linear transform이라는 이제 매트릭스 사이의 관계 있죠. 우리가 그게 되게 선형대수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선형대수 1 전반부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어, 리니어 트랜스폼과 매트릭스 사이의 관계예요. 네,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 구단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PMA라는 책은 선형대수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필요한 지식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선형대수 1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 구단원을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인데 예습 필수라 적었는데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예습을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쭉 그러니까 한번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그리고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약간 쓰면서 하는 걸 되게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손으로 직접 쓰면서 사실 교재를 거의 베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사실 수학책이라고 하는 게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다른 뭐 교양책과 다르게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한 줄 한 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서 하면은 그냥 읽는 것보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쓰면서 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손이 아프시면 컴퓨터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쓰면서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뭐 여러분만의 공부 루틴이 있을 테니까 그걸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습 문제를 더보기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잖아요. 그럼 문제 풀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보시고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그냥 보고 제가 하는 걸 그냥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제, 유제, 문제로 보통 나눠서 연습 문제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예제, 유제는 스스로 그러니까 예제를 제가 푸는 걸 보고 그럼 여러분이 유제는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도 스스로 풀어보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셔도 되는데 유제 문제는 이제 스스로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예제도 스스로 풀어도 괜찮아요. 예제를 풀기 전에 보통 필요한 개념들은 다 앞에 설명을 해 놓는 거니까 괜찮죠?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암기입니다. 수학에서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원은 달라요. 왜냐면은 너무나 내용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안 하더라도 문제 열심히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학교는 다릅니다.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제 푼다고 해서 암기가 안 돼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이 억지로 암기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들은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랑 달라요. 고등학교는 그냥 문제만 풀어도 암기가 돼요. 저절로. 왜냐면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대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음에 공부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보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적분학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선형대수는 제가 이제 영상을 다 찍어놨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해석개론입니다. 해석개론인데요. 해석개론은 전부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제 웬만하면 다 실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함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복소 함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differentiation이라든지 integral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정의역이 복소수면은 조금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복소 해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의역이 복소수인 경우에 도함수, 적분 이런 걸 정의를 하면 특히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들, 복소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 걔를 이제 analytic function, 해석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걔네들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해석과 다른 복소 해석이 또 굉장히 좀 결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복소 해석을 이제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 실해석이라고 하는 걸 또 따로 배웁니다. 실해석은 해석 개론에서 이미 실수 함수들을 다루긴 하는데 그쪽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measure theory, 우리 르벡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마지막 말미에 배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measure theory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theorem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실해석학적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실해석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개론의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원이 이제 실해석학이에요. 그래서 루딘의 RCA라고 하는 책, 우리가 PMA 다음에 나오는 RCA라고 하는 책은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복수해석하고 실해석을 그냥 따로따로 찍을 것 같고요. 복수해석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다루는 책은 이제 둘 다 스테인 책을 보통 많이 씁니다. 스테인의 시리즈가 또 있거든요. 그 책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통 가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 해석을 이제 또 따로 아마 제가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테인 책 유명하긴 한데 그 책으로 할진 또 모릅니다. 또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률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해석개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measure theory, 그러니까 확률론에서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하면 우리가 또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해석학 쪽 분야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확률과 통계랑 굉장히 결이 달라요. 우리가 어, 어쨌든 되게 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배우게 되고요. 이게 한다면 보통 학부 때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이쪽 파트를 좀 보게 되는데요. 프리의 해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조화 해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프리의 해석, 조화 해석을 따로 찍을지 같이 찍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이 비슷한 겁니다. 조화 해석은 좀 더 딥하게 프리 해석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함수 해석은 이쪽에서 좀 더 나아간 쪽인데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함수 해석은 약간 선형대수적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선형대수 배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막 representation theorem, 뭐 rich representation theorem 뭐 이런 것들을 선형대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파트고 기본적으로는 실해석에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LP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상화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해석을 좀 더 딥하게 다룰 수는 없나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복수 해석은 딥하게 다루면 이게 너무 좀 마이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딥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더 딥하게 다룬다면 다변수 복수 해석 뭐 이쪽으로 좀 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깊게 알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딥하게 하면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쪽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기하 쪽으로 빠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해석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PD예요. PD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응용 부담도 넓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죠. PD가 뭐냐면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 ODE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해석학적 테크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네. 그래서 PD도 이제 굉장히 해석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게 많죠. 네,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딥한 theory 중에 가장 그 포문을 여는 해석개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개론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교재 있죠. 부교재 바틀 책, 그 책의 앞부분을 조금 배운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eliminary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